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 뭐 다들 막 너무 더워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부산은 지금 오후에는 제가 뭐 지하에 있으니까 모르겠고 퇴근할 때 보니까 바람이 좀 불고 선선하긴 하더라고요. 덥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 아마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지하 상가에 에어컨을 틀어주더라고요. 아마 좀 덥긴 했나 봐요. 그뭐 보니까 뭐 양평이 무슨 37도? 어마무시한 기온인 것 같은데, 뭐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난리. 아무튼 무더워지는 날씨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기사가 하나 났다고 검찰에서 조민을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뭐 결정을 내렸다고. 그리고 이제 점심때쯤 돼가면서 이제 이재명이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죠. 그래 뭐 갑자기 무슨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일단은 참 뭐 기가 찰 뿐이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이 던지는데 그 솔직히 저도 이 정확하게 의도를 모르겠어요. 뭐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어 하여튼 조금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능 관련해서 이제 며칠째 계속 이제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죠. 이건 카르텔이 저항이라는 거죠. 뭐 언론이건 어디서건 무슨 말을 들이대더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저항하는 거의 그 근본 원인은 그 이권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 언론사도 어차피 저기 그 사교육 업체를 뭐 그 운영하고 있고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이구 어이구 어 이게 지금 매 이게 어디 보자. 아무튼 언론사도 그렇고 뭐 대부분 다 어떤 저기 학원이나 어떤 저기 그 업체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딱 판단하기에 아 이제 또 호시절은 다 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어떤 민심이 언론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뭐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라고 걔들도 다 그 아마 저기 사교육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가 예전에 그 무슨 거대한 그 업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 뭐 저기 민주당이나 요 빨갱이 새끼들도 마찬가지로 어,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저기 물어뜯긴 물어뜯는데 잘못됐다고 물어뜯진 않아요.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물어뜯진 않습니다. 대충 하는 얘기가 이제 5개월밖에 남았는데 왜 지금 하냐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제 걔들 얘기는 그거죠. 수능 끝나고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히 하면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혁이라는 거는 그 각 계층의 의견을 다 들어가면서 조율을 하는 거는 개혁이 아닙니다.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을 하려면 지금 윤통이 하듯이 허를 찔러야 돼요. 허를. 결국에 뭡니까? 교육부 그 담당자한테 분명히 교육부에 분명히 지침을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작년부터 킬러 문항은 배제해라. 교과 과정에서만 내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끼를 던져놓은 거죠. 물론 이 윤통이 그랬을 때는 분명히 말 안 들을 거라는 거 알고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도대로 이제 그러니까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오늘 그래 그 무슨 사장도 그 무슨 평가원 원장이라고 하는 양반도 뭐 사퇴를 했죠. 그 이제 야당이든 어디든 이제 하는 얘기는 이제 5개월 남겨놓고 그래서 윤통이 한 거예요. 5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 새끼들 이렇게 좀 떠들다가 더 못 떠들어요. 아니 그래 5개월밖에 남았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계속 떠들 수 있겠어요 자기들이? 그럼 오히려 여론이 더 자기들한테 불리해지지. 이 지금 시기를 딱 이 시점에 택한 것도 윤통의 전략이라니까. 기간이 많이 난 거나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개혁이라는 거는 이 뭡니까 시간을 두고 하면 안 돼요. 그 척결 대상들이 뭐 잘 하는 사이에 갑자기 훅 들어가야 된다니까. 지금 딱 이 수능 관련해서 뭡니까 딱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딱 그대로 지금 이 뭡니까 이거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마음을 놓고 있을 때 훅 들어가가지고 싸그리. 그러니까 아마 이 한국교육평가원이나 이쪽에서도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 이번에 이제 좀 모의고사를 쳤는데 뭐 수능도 얼마 안 남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아마 그 칼질을 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어떤 좀 쉽게 생각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통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따위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칼 맞고 뒤지지 금방. 하여튼 오늘 그리고 또 프랑스 날라갔죠. 아마 지금 좀 도착했을 것 같은데 내일 그래 또 뭐 직접 또 나선다고 하죠. 그 나대 이런 거 진짜 좋아하지. 그래 혹시나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또 직접 한번 하려고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자기가 한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바꾸치기 큰절 사고했던 어시장 내나 소래포구 인천에
집에 와보니 또 다리 잘린 게. 그 뭐, 읍소를 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기사가 났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찾아가가지고 개를 샀더니 분명히 보여줄 때는 멀쩡한 개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또 다리 잘린 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여기 보시면 이 손바닥만한 감자전 3장에 25,000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닭갈비 이게 2인분 양인데 양도 양인데 이게 28,000원 받더래요. 2인분인데 이게 28,000원이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국민성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이 쓰레기, 국민성이 쓰레기인 이거를 제대로 그나마 좀 궤도에 올려놓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으려면 한동까지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윤통의 어떤 이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한 30년 이상 이거보다는 좀 덜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 20년은 지나야 될 거예요. 20년. 그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그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행태들을 보세요. 딱 떼놈들 하는 거하고 닮았다니까. 근데 일본은 이렇게 안 한다고요. 아니, 소위 그래 저기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없다니까요. 아 물론 극히 이제 막 진짜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뭐 이런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계속 터져나오는 와중에도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게 벌써 몇 달째 지금 이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내가 3월 말에 진해 군항제였잖아요. 그리고 또 한 달쯤 있다가 또 어디선가 나오고 또 뭐 조례포구 나오고 뭐 영주 나오고 뭐 남원 나오고 뭐 나오고 막 쭉 하면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안 고치잖아. 왜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학습을 해가지고 고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기 부산역 여기 차이나타운하고 여기에 2018년까지만 해도 미군이 들어오면 항상 여기다가 미군을 다 풀어놨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보세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분위기가 한미 관계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면 거의 뭐 1년 내도록 미군들 들락날락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욕심을 좀 버렸으면 소위 말해서 황금알을 낳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 가격 그대로 받더라도 손님이 2배, 3배가 늘어나는데 그런데 그걸 생각 못하고 4달러 받던 맥주 한 병, 그리고 그 맥주라는 게 업소에서 파는 맥주가 또 500짜리도 아니잖아요. 330짜리잖아요. 업소에서 파는 330짜리 그 맥주 평소에는 4달러 받다가 미군한테 70달러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 전부 다 이제 여기 안 풀고 저 광안리 쪽에다 푸니까 여기서 당연히 상인에서도 큰일 났다 싶었겠죠.
그러니까 소래포구 상인들하고 똑같았던 거야. 그 제발 다시 좀 와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그 어디 단체나 했으면 또 한 번쯤 더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잖아요. 절대 안 오지, 씨발. 그거 왜 오냐고. 아, 갈 데가 뭐 여기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여기밖에 없으면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씨발, 부산에 씨발 갈 데가 천지로 널려 있는데 뭐 한다고 여기로 오냐고. 그게 제가, 이거 DNA에 박힌 거라니까요, 이거는.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라 DNA에 박힌 거예요, DNA에 박힌 거. 이런 것도 고쳐지려면, 뭐, 올 한 해 이렇게 한다고 안 고쳐집니다. 계속 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리고 그래, 그렇게 논란이 되는데, 가서 왜 사 먹지? 아, 그냥 김밥 싸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지 않나? 아니, 그리고 보세요. 이게, 참, 아무튼, 참, 하여튼 참. 그래, 이렇게 끊임없이 또 가서 이렇게 이 비싸게 돈을 주고 사 먹는 것도 웃기고, 하여튼 참 좀 이 분석이 힘든 족속인 건 맞아요. 저도 여기, 저기, 뭡니까? 같은 족속이긴 한데, 한국인이긴 한데, 하여튼 좀, 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는 서민 음식 아니야. 김밥 짜장면 가격 5년 새에 40% 넘게 올랐다는 거죠. 그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재명이 그 새끼가 뭐 저 국회 연설하면서 뭐 물가 저기 뭐 서민 민생이 파탄나고 뭐 저거 개소리쳐 씹으리잖아요. 그래 보세요. 가격이 5년 새에 40% 넘게 올랐다잖아요. 5년 새면 언제입니까? 문재인 때잖아, 문재인 때. 그 이걸로 또 공격을 해야죠. 아니, 지금 김밥하고 짜장면 일반 서민 음식이었던 김밥 짜장면 같은 경우도 너그 정부 때 40% 넘게 올랐다, 이 새끼들아. 그리고 저도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마트에서 계란 한 판, 39짜리. 계란 한 판요, 2019년까지, 2019년 3,800원 정도 했습니다. 한 판에. 그런데 이 3년 사이에 어제그제 제가 그래 탐마트를 갔더니 탐마트에서 지금 저 할인해가지고 6,500원 붙어지더라고요. 39 한 판에. 거의 2배 오른 거 아니야, 2배. 이게 민생은 어차피 문재인 때 파탄이 났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면 아니 그 다른 얘기 할 필요 없고 어차피 너희들이 맡았던 지난 정부들 민생 파탄 나서 병신아 너희들이 더 파탄 낼 수 있는 너희들이 다 파탄 낸 거 더 이상 파탄 날 것도 없어서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너희들이 파탄 냈던 거 지금 수습하느라고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선비들이라고. 십선비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막 이런 개소리를 씹으려면 진짜 그냥 간단하다니까요. 대응을 뭐 복잡하게 할 거 필요 없어. 야, 이 씨발아. 어차피 민생은 너희들이 다 파탄내놔서 이 씨발 것들아. 뭐 무역이고 지랄이고. 너희들 다 파탄났던 거야, 이 씨발 것들아. 그 파탄난 거 지금 그나마 지금 그 뭐야 지난 한 해 동안 더 파탄 안 나게 막고 있는 거라고 이 씨발 것들아. 어?
윤통이 들어서 가지고 더 이상 파탄 안 나게 막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절대 안 하죠. 한심한 새끼들. 조민 기소가다. 법원서 이미 조국 부부 공범이라고 판명이 났다. 그 제가 여기서 보세요. 유튜브에서 떳떳하다 발언 부메랑 됐나? 그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나대지 말라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조민하고 저 아들이랑 그 새끼하고는 안 건드린다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건드렸으면 몰라도 처음에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안 했겠어요 처음에? 그 당시는 씨발 그래 저기 문재인 정부였잖아. 민주당 정부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전략 전술의 하나였지. 만약에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지금의 윤통이 만약에 그때 싸그리 다 쌍끌이로 만약에 다 기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이론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때는 다 씨발 그냥 다 자기들이 다 쥐고 있잖아요. 언론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민하고 아들 놈 이름 뭐지? 조한인가? 둘이는 그냥 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 이제 우리 윤통이 이제 자기가 정권 잡았잖아요. 그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조용히 지냈으면 윤통도 굳이 안 건드린다니까. 근데 끊임없이 나대고 있잖아. 끊임없이. 그게 그 원인이에요. 아마 그 아들 새끼도 어차피 부정 그거 저기 했으니까 조지 워싱턴 대학인가? 아마 기소될 거예요. 진짜 멸문지화가 뭔지를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국 이 새끼도 뭐 멸문지화를 당했네. 존나 나댔는데 그 윤통 입장에서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속으로 존나 웃기잖아요. 저 새끼 봐라. 멸문지화가 뭔지 진짜 한번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그래 좀 기다리고 있어 봐라. 진짜 멸문지화가 뭔지 제대로 한번 가르쳐 줄게.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 말대로 되잖아요. 야 찌빠 아메바 새끼들아. 그러고 본 게 그 어제 그제부터 원래 그래 조회수가 뭐 한 40, 50 많을 때는 한 60, 한 100단위 넘어가는 게 간혹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한 3일, 4일 정도 지나면 한 40, 50 이렇게는 됐는데 한 2, 3일 전서부터 보니까 그것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거 저기 찌빠 아메바 새끼들이 아예 그냥 떠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떠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보면 이제 그래 어제 올렸던 영상 지금 만 하루 넘게 지났는데 26회. 그리고 금요일 날 올렸던 영상 44회. 그리고 그 목요일입니까 이게? 목요일 15일 날 올렸던 게 30회. 이거 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 올렸던 거는 한 50에서 60 정도까지는 좀 꾸준하게 나왔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보면 이 찌빠돌이가들이 그냥 에이 개새끼 이제 안 해 씨발 해가지고 그냥 다 떠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뭐 아무튼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어쨌든 그리고 제 나름대로 방구석 정치평론가이긴 한데 어 그 가장 뭐라고 합니까 이 인정받지 못하는 방구석 정치평론가지만 가장 정확하게
이 지금 현 우리나라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최고의 분석가죠. 그 재미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튼 그 이제 조국은 뭐 살아볼 기라고 지도 이제 뭐 나대고 있는데, 그 나대면 안 된다니까. 아유, 참 그렇게 학습하고도 배우는 게 없어, 배우는 게. 아유, 불쌍한 것들. 제주에 중비밀 영상서 또 있다. 이게 며칠 전에 계속 나오죠. 그 제가 얘기하듯이 이게 아마 그 지금 현재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도 어느 정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봉수 중국하고 평가전 쿠팡 플레이, 제가 쿠팡 와우 회원이라 가지고 쿠팡 플레이를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중국하고 평가전, 그냥 TV조선에서 하나만 하는데 집에는 TV가 없으니까 그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내로 아마 시진핑이 버선발로 뛰어오지 않을까. 제 예측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는 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처음에 막 그 미친 개새끼처럼 지지대다가 조용하죠. 그 조용한 게 왜 그럴까? 그 제가 보니까 분위기 파악을 이제 시작한 것 같거든요. 이 새끼들이. 더 이거 지지됐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지금 이 비밀경찰서 얘기도 나오고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이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씨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짜지? 결국에는 아마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걸로 아마 모든 지금 현재까지 벌어졌던 이 논란들을 잠재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만약 제 말대로 시진핑이가 만약에 우리나라를 온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이 빨갱이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떤 말을 할까? 그 참 궁금해지거든요. 하여튼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싱하이민 건, 그리고 이거 비밀경찰서 건, 막 이리저리 해가지고, 아무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시진핑이 아마 버선발로 올해 안에 한번 버선발로 뛰어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과연 이 빨갱이들이 과연 뭐라고 할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진짜 그때도 외교 더럽게 못한다고 하면서 물어뜯지는 못할 텐데, 아니면 뭐 이번에 방중하면서 미리 우리가 얘기해줬다 뭐 그런 개소리도 쳐 씹으려나? 어차피 빨갱이 새끼들은 수치라는 걸 모르잖아요. 제가 예측해보면, 만약에 진짜 제 예측대로 시진핑이 만약에 그 방한을 하게 된다면 이 빨갱이 새끼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리듯이 윤통을 뭐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지는 않을 거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그거는 그때 6월 달에 방중했을 때 우리가 그 방중한 어떤
효과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또 개소리를 쳐 씹으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진짜 그렇게 얘기 쳐 씹으릴 것 같은데. 야 참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그리고 뭐 또 지난 주말에 인터넷 가가지고 뭐 핵 폐기수라고 부르겠다 뭐 하면서 또 선동질을 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은 안 먹히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선동이 먹겠다면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율이 또 한 3, 4%는 빠져야 돼. 근데 오늘 뭐 물론 어쨌든 뭐 0. 몇 프로긴 하지만 올랐단 말이죠. 어차피 지난주 내로 뭐 오염수 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더 이상 안 빠진다니까. 그 리얼미터가 조사했는데도. 이 얘기는 뭐냐? 이 선동이 지금 안 먹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그걸 알고 이걸 관둬야 되는데 관두지 않고 더 지금 자극적으로 하고 있죠. 이러면 더 안 좋다니까 병신들아. 야 찌빠 새끼들아. 아메바 새끼들아. 이거 안 좋은 수인데 자충수지 자충수. 아 진짜 왜 이러지 빨갱이들. 그리고 이게 인천에 갔으면 지금 자갈치 시장에 와가지고 그 자갈치 시장 가서 또 쇼 한번 했잖아요. 근데 막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기존 언론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왔지만 그 자갈치 상인들한테 처음에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거든요. 그 민심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지금 그런 빨갱이 새끼들한테 안 좋은 민심은 절대 보도를 안 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다가 다 뒤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그 오염수 선동질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그래. 자 뭐 이전에 광우병 사드 화면 다 보여주더만요. 그러니까 그 시위를 하면서 선동했던 멘트가 지금하고 너무도 판박이잖아. 그냥 선동은 그만두라니까 병신들아. 아유 한심한 새끼들. 대가리 나쁜 새끼들. 그리고 그래 오늘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구속영장 청구 때는 심사받겠다고 했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나올 때 기자들이 또 물었죠. 그럼 만약에 7월 달쯤에 만약에 혹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럼 바로 법원으로 걸어갈 거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을 안 해요. 그러자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도 저기 그냥 주뒤로만 씹으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 어떻든 그 이제 이 지금 뭐 계속 언론에서도 얘기하듯이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뭐 신지호가 그랬나? 그 이 뭡니까 이거 저기 권성동이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이제 체포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을 때 여야 원내대표한테 요청을 했다지 않습니까? 아 일주일간 그 열지 마라. 국회 열지 마라. 그때 내가 그럼 영장 심사에 나가가지고 실질 심사를 받겠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로직대로 그 루틴으로 따라야죠. 만약에 이재명이가 진짜 그 지 말대로 심사를 받겠다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번 달 국회가 끝나면 7월 달에는 이제 원래는 그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 뭡니까? 이재명이 이 새끼 지가 한 말이 저 구속력을 가지고 진짜 헛소리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7월 국회가 안 열려야 되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지가 다수당이고 하니까 그냥 지가 또 대표가 하니까 그냥 안 열겠다고 하면 돼요. 그게 1차적으로 이재명의 오늘 발언이 진짜 진실성이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7월 국회가 열리느냐 아니냐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국회 열지 말라고 국회 안 열겠다고 하질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 표리부동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도 이제 오늘 국회에서 그 연설을 듣고 그러니까 아까 그 화면에 잡혔죠. 이 얘기할 때 약간 그 미소를 비웃는 듯이 이제 좀 미소를 딱 띠면서 그게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거는 딱 봐도 한동훈이가 참 보기에 참 가소로운 새끼, 참 진짜 저렴한 새끼라는 딱 그 표정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래 뭐 아니 뭐 발전된 발언이긴 한데 뭐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냐고. 중요한 거는 다른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면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이는 더 하는 말은 이거죠.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그래 7월 달에 국회를 열지 않으면 그때 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이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그겁니다. 7월에 국회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열린다면 그냥 개소리 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것도 아마 개마이 뉴스에서 했는데 검찰 수사관에 경찰 간부까지 폭풍 전야 방통위로 온 수사 통달.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고 이제 한다면서 이제 검찰 수사관에 경찰 간부까지 방통위로 막 이제 파견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EBS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감사원과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방통위에 대거 파견됐는데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유시춘 EBS 이사장을 향해 칸을 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게 왜 우려가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정현주하고 유시춘이 감사하는 게 왜 우려죠?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거리낄 게 없으면 감사를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지들의 이거 우리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자기들도 뒤가 엄청나게 구리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좀 읽어보면 지난주 방통위에는 국세청과 법무부 등에서 감사와 수사 관련 공무원들이 대거 파견됐다. 지난 1일 조성은 감사원 감사교육원장이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이후 또다시 외부 감사 공무원들이 방통위에 들어온 것이다. 19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에는 지난 14일 감사원 4명, 경찰청 2명, 법무부 2명, 국세청 1명, 소속 공무원 9명이 파견됐다. 이로써 운영지원과 소속 인원은 기존 36명에서 45명으로
늘었다. 방통위 1개 부서에 타 부처 공무원이 9명이나 동시 파견된 일은 절절을 찾기 힘들다. 파견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감사와 수사 전문 인력들이다. 감사원에서는 감사관과 기술서기관 2명과 부감사관 2명이 왔고 경찰청도 간부급 1명이 파견됐다. 아울러 법무부 소속 검찰수사관, 국세청조사관 등도 감사 전문 인력으로 분류된다. 방통위 운영 지원과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위원회와 소속기관 및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뭐 더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 보세요. 그 돈과 관련된 거 싹싹 털잖아요. 그래 이거 돈에 미친 것들이니까 돈과 관련된 거 조사하면 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적폐청산과 개혁이 하나씩 지금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마무시하게 속도가 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가죠. 기껏 하는 게 그래. 와 검찰공화국이다. 압수수색 수천 번을 한다는 둥. 한심한 새끼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유 한심한 놈의 새끼들. 그러다 다 뒤지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밥줄 끊길까 무슨 나? 미녀 스타 강사 2다시 윤수능 반응 꼬집었다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보세요. 댓글이 이런 게 대부분이라지 않습니까? 이런 게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언론에서 뭐 혼란이다 막 현장에서도 엄청난 혼란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 실제 민심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도 뭐 채널A도 보니까 뭐 그래 수험생이랍시고 한 명이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당연히 걔야 그래 뭐 예를 들면 뭐 저 부잣집 아들이라 가지고 킬러 문항이 나와야 자기한테 유리한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혼란스럽다고 얘기했겠지. 한심한 새끼들. 다 띠져서 이 새끼들아. 뭐가지 축 늘어뜨리고 칼맞을 준비하고 있어 이 새끼들아. 그 정의당도 뭐 수능 난이도 혼란에 윤 대통령 제발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윤통이 씨발아 이런데 엄청난 전문가야 이 병신아. 윤사단이 씨발 못하는 게 있어. 그리고 조국 수사하고 뭐 그 전에 입시 비리부터 해가지고 한 게 얼만데 거기서 쌓여진 노하우가 얼만데 전문가 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씨발 윤사단에 있는 애들보다 더 전문가가 과연 있을 거라 생각하냐? 한심한 것들.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그 논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한심한 것들. 밥줄 끊기는 게 그래 겁나지 씨발 것들아. 한심한 것들. 그리고 그래 이제 윤통이 수능 킬러 문항에 약자인 우리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거다. 그래 보세요. 이게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오늘도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하고 뭐가 좀 맞니 안 맞니?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랬다잖아요. 아니 뭐 뭔 소리야? 그 교육부 장관 뭐 문책을 하나 그럴 생각 없다고. 근데 어떻게든 흠집을 내야 되니까. 아까 어제 그제 뭐 최재승이가 그랬다고 했듯이 그 한동훈을 윤통이 엄청나게 싫어한다더라.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갈라치기가 되지 않을까 계속 막 갈라치기를 어떻게든 한번 해볼까 막 그 생각으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치기가 안 된다니까. 참 안타깝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대통령 수준이면 이런 게 먹힌다니까요. 왜냐? 문재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정확한 통치 철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진짜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 계획을 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확고한 철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익단체에 휘둘리면서 달인이라고 씨발 그래 보조금 주고 그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때까지 자기들이 봐왔던 사람과는 너무도 결이 다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된 거야. 제가 처음부터 뭐랬습니까? 아니 제가 그래 진짜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빚진 사람이 없다고 빚진 대상이 없다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대선 할 때부터. 그런데 이때까지 대통령들은 오랜 세월 정치를 하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한테 빚을 졌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뭐 생각은 좀 했었겠지. 근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자기들한테 도움을 줬던 그런 뭐 사람이 됐든 단체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이제 그 저항에 부딪히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윤통은 빚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기존 정치권에도 빚을 지지 않았고 뭐 어디 뭐 막말로 무슨 언론에다 뭐 빚을 졌습니까? 아니면 무슨 교육계에 빚을 졌어요? 어디에 기업에 빚을 졌냐고. 기업은 씨 우리나라 3대 그룹 회장들 다 잡아놨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심한 새끼들. 갈수록 고통이 더 심해질 거야. 한심한 새끼들. 잘 가라 이 새끼들아. 아무튼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면 됩니다. 뭐 물론 십선비들의 그 대처가 참 뭐 좀 이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뭐 스트레스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